황기찬은 형 황기만이 남긴 메모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글씨체는 분명 형의 것이었다. 사고 이전과 다름없는 분명한 필체였다. 메모에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강세리 때문이다. 기차는 그 한 줄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었다가 겨우 살아난 형은 사고 후 언어와 인지 능력이 손상된 상태였지만 사고 이전에 이미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예감하고 글을 남겼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강세리라는 점이 드러나 있었다. 기차는 혼란스러웠다. 왜 강세리가 형을 해쳐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종이를 펴서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종이 상단에는 다른 문구가 적혀 있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라는 제목이었다. 이어지는 내용은 자신과 아들 지호의 DNA 검사를 다룬 것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맨 아래 붉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친자 관계 불일치. 즉, 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기차는 충격을 받았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다. 결과지를 여러 번 확인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으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지호가 다가왔다.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수했다. 기차는 지호를 바라보았다. 7년 동안 아들이라 믿고 키워온 아이였다. 첫째 은호가 죽은 이후 남은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왔고, 비록 강세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지만 지호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해왔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결과는 그 모든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지호의 얼굴을 뚫어지게 살펴보았다. 닮은 점이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이 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입술은 떨렸고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지난 날들을 되새겼다. 강세리의 요구로 교통사고를 위장했던 일, 회사 내 권력 다툼에서 타인을 제거했던 일, 강재인을 정신병원에 보냈던 일, 아들 은호가 세리의 손에 죽임을 당했음에도 덮어주었던 기억까지. 모든 사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이제 그는 강세리로 인해 자신이 암에 걸렸을 가능성까지 의심했다. 과거 세리가 건넨 약에서 해로운 성분이 검출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호를 방으로 보낸 뒤 기차는 의자에 앉아 허탈하게 주저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마음에 잠겼다.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하는데 그대로 죽으면 끝이다.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체념을 쉽게 만들었다. 강세리, 내가 이겼다. 그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잠시 후 잠들었을 때 그는 꿈에서 강재인과 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보았다. 현실과 달리 평온한 장면이었다. 그러나 깨어났을 때 남은 것은 뺨에 말라붙은 눈물뿐이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재인아, 은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내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죽으면 이 집과 회사, 재산은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현실적으로는 모두 강재인 몫이어야 했다. 그러나 강세리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차는 소름이 끼쳤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이제 그는 결심했다. 체념 대신 분노와 결의가 자리 잡았으며 강세리를 그냥 두고 죽을 수는 없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재인에게 모든 걸 돌려주고 강세리를 끝장내겠다. 기차는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이제 체면을 버리고
약속 장소로 사람 많은 카페를 택했다. 도윤은 경계심을 품었지만 그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져 직접 나오게 되었다. 만나자마자 기차는 무릎을 꿇은 듯한 저자세로 입을 열었다. 도윤은 조금 놀랐으나 곧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기차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 했으며 이어 그는 자신이 위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로 지호가 친자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까지 내밀었다. 도윤은 여전히 의심했지만 의사였던 경험으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차갑게 반응하며 당신이 죽든 말든 나와 상관없다는 말을 내뱉었다. 그러나 기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절규하듯 강세리가 제인을 노리고 있다고요. 큰 소리로 말하자. 그 말에 도윤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분노는 곧 강재인을 향한 보호 본능으로 변하며 표정이 굳어졌다. 기차는 이어서 홍만수가 풀려났고 세리와 다시 손잡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만약 자신이 죽으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세리는 재산까지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차는 노트북을 열어 도윤에게 증거 파일을 넘기면서 첫째, 김도희 사건 블랙박스 원본. 둘째, H&K 컴퍼니를 통한 횡령 증거. 셋째, 강세리가 강재인 살해를 지시한 통화 녹음. 그는 모든 죄를 고백하듯 증거를 건넸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서로 원수였지만 강세리를 막기 위해 같은 목표를 공유하게 된 셈이다. 며칠 뒤 YL 그룹 주주총회가 열리고 회장 회의만이 상정되면서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강세리는 차분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지켜보면서 황기찬이 해임되든 아니든 어차피 그가 곧 죽을 것을 알았기에 상관없다고 판단했다. 회의 중 김도윤이 발언권을 요청한 뒤 단상 앞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블랙박스 영상, 이중계약서, 범죄 녹취가 차례로 공개되었다.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세리는 조작이라며 부정했지만 황기찬이 직접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모든 사람들은 경악하며 강세리를 쳐다보았다. 창백해진 얼굴의 강세리는 회의장에 들어온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살인, 횡령, 납치 등 혐의가 줄줄이 열거되면서 동시에 그녀는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곧이어 황기찬도 함께 연행되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경찰의 지시에 응했다.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강재인은 김도윤에게 다가와 물었다. 이 증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털어놓았다. 황기찬이 직접 넘겨준 것이라고 말하자 강재인은 충격에 휘청거렸으나 곧 마음을 다잡았다. 자업자득이네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치며 한때 사랑했던 동시에 지금은 증오하고 있는 사람의 선택에 대하여 의문스런 표정을 지었다. 김도윤은 그런 그녀를 위로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남은 것은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뿐이었다.